다음은 신장식 선임 선대위원장님 발언이신데 발언 도중에 영상 자료를 배경으로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뒤에 있는 화면과 함께 취재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보시죠. 제가 그때 이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조국 일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슬그머니 바꿔서 최정점에 조국이 있다고 했는데 나 그거를 유죄 판결 안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국 혁신당 측에서 네. 저의 과거 발언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네. 제가 일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지난 일요일 네, 맥락상 김용남 후보가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고 지목한 사람은 바로 저와 조국 대표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슬그머니 말을 바꾼 사람이 누구인지 김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힌 바와 같이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대한민국은 매우 위기에 처할 것이고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님, 이제 본인 말이 기억나십니까? 다시 짚어드립니다. 2019년 8월 27일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7차 회의에서 김 후보는 분명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동영상에 남아있는데도 김 후보는 지난주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나는 분명 조국 일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자.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 후보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저와 조국 대표가 조국 일가라는 말을 조국으로 슬그머니 바꿔서 본인을 공격했다고 한 것입니다. 슬그머니 진실을 세탁하고 슬그머니 저와 조국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조국 후보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짓말로 자신의 거짓말을 덮으려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제 오마이뉴스는 조국과 신장식, 김용남 후보 등의 말을 팩트체크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주가 조작, 횡령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기소한 적은 없다. 다만 민정수석 임명위에도 사모펀드 차명 주식을 유지하고 사모펀드 보유 여부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조 대표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또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김용남 후보가 과거 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 발언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조범동 판결문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용남 후보는 저와 조국 대표를 슬그머니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덮어씌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평택의 미래, 대한민국 국회 의석 한 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김용남 후보. 2019년 본인이 조국 대표에게 했던 말을 돌려드립니다. 김 후보님,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선임 선대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정춘생입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인기에 기댄 선거 캠페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색합니다. 마치 대통령의 선택, 이준석처럼 정체성은 전혀 다른데 겉모습만 바꾸고 대통령의 인기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선택이란 말을 부끄럽지 않게 쓰려면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 이슈에 대해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주요 이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참사를 잊지 말고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가족들의 한을 풀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기억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애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는 국가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어땠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 표결한 12명 중 1명입니다. 2015년 12월에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를 향해 세금 낭비라며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고인의 사망 3주기를 맞아 국가의 폭력으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김용남 후보는 불법적인 시위 중 일부 지역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다 라며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작은 사고에 불과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때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에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어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난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라며 참사 포르노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발언을 했고 사건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용남 후보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해 수천억 원의 배임 액수에 비추어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렵다고까지 했습니다. 빨간 옷에서 주황색, 지금은 파란 옷으로 갈아입으신 김용남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세금 낭비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가폭력이 아닌 지역적 사고에 불과합니까?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참사 포르노인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죄를 졌으며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렵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회피하거나 당시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식으로 넘어가신다면 기회주의자요, 무늬만 민주당, 무늬만 이재명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